책보다 책 이야기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책에 잡힌 독서 모임장들이 나누는 책 이야기. 독서 모임장들 책 잡힌 사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일에는 브랜드 컨설턴트, 주말에는 독서 모임장으로 활동하는 캡슨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세상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세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나혜입니다. 청취자 리뷰 소개인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리뷰가 될 것 같아요. 저희 그 책 잡힌 사이를 블로그에 추천해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분인데 블로그에 어떤 내용으로 추천글이 올라왔는지 나혜님께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목은 출퇴근길 노래가 지겨울 땐 팟캐스트 추천 프로그램 1탄 한국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한 5개 정도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 그리고 김지윤과 전은환의 롱테이크, 그 다음에 여둘톡, 그 다음에 저희 책 잡힌 사이를 추천해 주셨어요. 여기다가 이건 최근에 시작한 프로그램 같은데 독서 모임장들 3명이서 책에 대한 수다를 떠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은 후기로는 책 내용에 대해서 엄청 깊은 내용을 다룬다기보다는 책이 가진 주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 폭넓게 대화하는 느낌? 서로 여러 질문을 하고 답하는데 나도 그 물음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고 편하게 듣기 좋다. 가끔 내가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하면 더 흥미롭게 들을 수 있다는 점. 저 진짜 이거 보고 완전 감격했는데 이거 어떻게 MISRUPDA님이 네이버 블로그에 써주셨는데 요즘 몇 달 동안 출퇴근길이나 어디 이동하실 때 노래보다 팟캐스트를 더 많이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우리 랜선 멤버분들은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실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문점들도 좀 풀리면서 조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게요. 지금 저희 멤버분들은 어디서 언제 듣는지도 뭐 댓글이 됐건 뭐 네이버 블로그 리뷰가 됐건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몰래 좀 보고 있겠습니다. 제가 전해 들은 얘기는 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하실 때 많이 들으시고 또 설거지 할 때 들으시는 분도 계시대요. 그리고 출퇴근길에 듣는 분들 진짜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얘기 들어보면 출근할 때 듣는다. 근데 저희의 텐션이 약간 퇴근길에 더 어울리려나? 근데 그 샤워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진짜요? 네, 뭐 유튜브를 틀어놓거나 뭐 이러다가 최근에는 유튜브는 또 이렇게 화면이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팟캐스트는 그냥 라디오 틀어놓듯이 틀어놓고 샤워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반신욕 할 때 들어도 괜찮겠네요. 괜찮다. 좋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듣는지 참여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화 주제는 뭐죠? 오늘은 여행 갈 때 챙기면 좋은 책 특집입니다. 그 비행기를 타면 인터넷 사용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돈을 내지 않는 한 거의 오프라인 상태라서 대부분 승객들이 자거나 미리 받아놓은 영상이나 기내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게 되는데 이럴 때 딱 읽기 좋은 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비행기 안에서 읽기 좋은 책이나 여행지에 가서 숙소나 카페에서 느긋하게 즐기기 좋은 책, 그런 책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그런 책들을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먼저 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저는 여행을 갈 때 짐을 좀 최소화하는 걸 좀 좋아해요. 너무 많이 가져가면 좀 불편해서. 그래서 작지만 오래 읽을 수 있고 또 다 읽더라도 다시 읽고 싶은 책, 이런 책이 저 여행 갈 때 좀 자주 가져가는 책인데, 그래서 제가 한동안 해외여행 갈 때 늘 들고 다녔던 책이 있어요. 그게 윌 듀런트의 철학 이야기인데 이 책이 영어에서 페이퍼백이라고 그 여행 다닐 때 가지고 다니기 좋은 책이 있거든요. 그 되게 손바닥만한 책 있잖아요. 지하철 같은 데서 이렇게 파는 쬐끄만 네, 책처럼요? 맞아요. 아시죠? 네. 근데 이게 딱 손바닥만 하거든요. 이 페이퍼백이. 그래서 책은 손바닥만한데 책 크기는 페이지 수는 또 두꺼워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700페이지, 600페이지. 그래서 긴 여행을 갈 때 들고 가면 읽기 되게 좋아요. 일단. 그리고 철학 이야기다 보니까
다 읽더라도 다시 읽어도 좀 지루한 감이 덜해요.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감이 있는 책들은 읽고 나면 다시 읽을 때 좀 뻔해지거나 좀 재미없어지는데 확실히 철학이라는 게 질문을 던진 책이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어떠한 지식과 경험에 따라 달리 보이는 게 좀 많아서 저는 늘 들고 다니면서 읽어도 지루하지 않았던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한 6회독, 7회독 했던 것 같아요. 책 제목이 철학 이야기인 거죠? 네, 윌 듀런트의 철학 이야기. 그래서 이 책이 소크라테스부터 시작을 하는데 정확히는 플라톤에서 시작을 하는데 뭐 우리가 잘 아는 니체, 뭐 쇼펜하우어 이런 분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실용주의 철학의 대표 인물로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 딱 여기까지 현대 철학자까지 다루는 책이고 철학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철학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전 추천드려요. 되게 쉽게 쓰인 실용 철학서랄까? 그리고 전 철학에 관해서 사람들이 왜 어렵게 느낄까 보면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 이전 세대에서 말했던 철학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동의를 해서 더 깊게 가거나 이러한 맥락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 철학자의 얘기를 딱 띄워놓고 보면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지? 그런 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 철학에 접할 때는 철학의 흐름을 한번 보면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좀 신은 죽었다라고 이때 얘기한 거구나. 그리고 뭐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말을 이래서 했구나. 그러니까 좀 흐름상에서 보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여행 가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그건 또 그런 것 같아요. 저 그럼 궁금한 게 이 철학 이야기에 다양한 철학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여행지에서 요 철학의 맥락이 딱 맞닥뜨려지는 부분이 있었다. 좀 그런 부분도 궁금해요.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이긴 한데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제가 방콕 여행 갈 때 자주 들고 갔거든요. 근데 방콕, 태국 자체가 이제 불교 국가인데 쇼펜하우어가 또 불교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그 전제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받아들인 이제 태국 사람들은 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그러면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행복에 더 가까워지는 길인가? 라는 질문도 들었어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뭐랄까 이거를 애써 부정하고 고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사는 삶도 있고 고통일 수 있어. 하지만 난 그 안에서 어떠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 라는 것도 각자 다른 방법이잖아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왜 요새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보면 그래 힘들어 삶이. 근데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고 그럼 이상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를 얘기해주는 또 철학자다 보니까 전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고 그리고 여행지에 가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행지가 일상보다 스트레스가 덜한 공간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 깊은 생각, 좀 고민이 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겠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좋은 게 뭐냐면 그런 방콕의 풀장에서 누워서 이런 책 읽으면 또 스스로가 간지가 나지. 내가 보는 나. 이게 무슨 어세라고 해야 되나? 독서 어세인가요? 근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요. 저는. 네.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이 좀 멋진걸? 맞아. 멋진걸? 나 오늘 너무 멋진걸? 좋지. 맞아요. 그리고 그런 피나콜라다 같은 거 마시면서 와. 나 오늘 쇼펜하우어 읽으면서 여유로운걸? 근데 되게 의미 있다. 평소에는 그렇게 깊은 생각할 시간이 많지 맞아요. 않은데 일상 속에서는 오히려 여행지에서 특히 혼자 여행할 때 또 좋겠네요. 멍 때리고 이렇게 있다가 혼자 있는 시간을 이렇게 가질 때 같이 가더라도 이런 철학적인 생각하면서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이라고 했으니까 고통스럽지 않은 것의 기쁨을 더 많이 느끼고 또 여행지는 그런 기쁨들이 더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게 쇼펜하우어가 한 말 중에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인생은 고통과 권태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땐 고통스럽고 고통스럽지 않을 땐 또 권태로운 거죠. 근데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싸워보는 거죠. 그 책을 읽으면 쇼펜하우어. 난 지금 즐거운데? 난 지금 방콕 풀장에서 너무 즐거운데?
지금 감사한데? 권태롭지 않은데? 고통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건데? 약간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을 고지고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저는 좋지 않은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한번 싸워보는 거예요, 철학자랑. 재밌다. 근데 그 싸움의 그 장소가 우리가 너무 치열하게 사는 일상은 좀 힘든 것 같고, 너무나도 즐거운 상황에서 한번 싸워보는 거죠. 그치. 그래서 저는 추천드립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활자로만 남아져 있는데 나만 일방적으로 잽을 이제 날리면서 나만의 철학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좀 더 용성님의 재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 영어 원서. 영어 원서로 읽으셨어요. 그 어려운 철학을 한글로도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반론을 제기하면 네. 일단 근데 저는 원래 영어가 주전공이었고 네. 영어 통번역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면 영어로 읽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철학에서 말하는 그 특히나 우리나라 철학 용어들이 한자어라든가 되게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요. 뭐 타자라고 했을 때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영어는 조금 쉬워요. 부조리함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야 하면 설명이 힘들잖아요.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근데 부조리함이 영어로는 absurdity라고 하거든요. absurd가 터무니없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조금 더 영어라는 그 언어가 좀 직관적인 것 같아요. 철학에서는. 그래서 뭐 니체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한국어로 읽으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영어로 읽으면 조금 더 명쾌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한글 책은 양장본인데 이거 작은 책도 있나요? 한글로? 한글로 있지 않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없으면 한번 영어 공부한 차원에서 영어 원서로 철학책을 공부도 되고 좋다. 네. 그러면 나혜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 건축가의 공간일기라는 책인데 조성익 홍익대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왜 골랐냐면 여행을 가면 어쨌든 새로운 공간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분명히 마음에 드는 공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 공간을 왜 좋아할까를 한 번도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책에서는 책 제목 그대로 공간에 대한 일기를 써보라라고 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공간에 가서 편안함을 느끼면 이게 대충 뭐 그림을 그려도 좋고 뭐 이제 벽부터 이렇게 뭐 일기를 쓰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방법을 따라서 이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일기를 적어보면 조금 더 기억에 오래 남고 나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공간에 대한 일기요? 네, 공간에 대한 일기고 네, 이걸 읽으면서도 공간 일기 되게 적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있게 읽었어요. 읽는 게 되게 읽기도 쉽고 좀 저는 이걸 다 읽고 나서 설레임과 되게 기분 좋음을 느낀 책이라서 여행지와도 맞닿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혹시 그 책에 특정 여행지, 그러니까 여행지라기보다 특정 나라나 특정 도시가 좀 인상적이게 언급된 게 있나요?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이분도 해외 간 얘기도 적혀 있고 그랬는데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건 꼭 굳이 여행을 멀리 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나의 동네를 한번 둘러보는 것? 그런 것도 좋은 여행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과 방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떠오르는 게 알랭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여행의 특징이 뭐냐? 낯섦이 있다. 그러면 일상의 공간을 낯설게 만들면 그곳이 여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에피소드 중에 눈을 가렸나 불을 껐나 해서 집에서 그냥 눈을 가린 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게 저는 되게 공감한 여행이란 게 뭐 엄청나게 멀리 가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내리는 정류장보다 2정류장 전에 내려본다. 아니 한 정류장에 지나쳐본다.
그럼 여행이 되고 하나 더 추천드리면 좀 술에 취한 채로 그럼 더 여행이 돼요. 여기 어디지? 그쵸. 전 그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술을 잘 먹는 건 아니지만 술에 취한 날이 있었는데 제가 두 정류장을 지나쳤을 거예요. 근데 도착했는데 여기가 어디지 했는데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임이 되고 여기가 제가 예전에 갔었던 상해 같기도 하고 여기가 예전에 갔던 뭐 신주쿠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불금이나 토요일에 좀 취했으면 정류장을 한 두 정류장만 지나쳐 보시면 그 여행의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러면. 근데 그 되게 여행지에 가져가기 의미 있는 책인 것 같은 게 여행할 곳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 없는 여행지를 또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여행하고 나서 꾸준히 기록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간을 중심으로 감정일기를 하나씩 이렇게 공간일기의 힌트를 얻으셔서 남겨도 되게 그것만 모아도 의미 있는 나의 여행 여정기가 될 것 같아요. 진짜요. 그러면 나이님은 이 책 들고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전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여태 좋아했던 공간들을 생각했어요. 근데 또 지금 당장 해외를 갈 그건 없으니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서울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카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처음 가는 카페나 되게 좋은 카페를 가게 되면 그냥 서울을 여행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뭐 서울에 살진 않지만 어쨌든 생활권이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낮에 이렇게 서울을 거닐거나 이러면 되게 여행자가 된 느낌이 맞아요. 많이 들어요. 남들 일할 때.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낮에도 이제 서촌을 갔는데 막 여행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일반인들도 많긴 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느 카페에 딱 들어갔을 때 되게 나 기분 좋고 뭔가 여행 온 느낌이고 여기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카페들을 갔을 때 내가 왜 그런 기분이 들까에 대한 것 적어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 공간을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 분명 음식이 맛있는 곳은 또 여러 군데고 친절한 데도 또 많을 텐데 왜 굳이 이곳이어야 되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 카페부터 혹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어디 가셨는지? 서촌에요? 네. 서촌에 간 곳 이름을 까먹었는데 제가 찾아서. 네. 왜냐면 이제 저희 멤버분들이 들으면서 나도 거기 가고 싶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나이님처럼 힙한 데를 잘 아시는 분들은 네. 긴장된다. 찾는 동안 제가 좀 이야기를 이어가면 왜 그럴 때 여행 간 느낌이 드나 보면 저도 그 다른 분들이 일하는 시간에 서울을 돌아다니면 여행한 느낌이 들거든요. 왜 그럴까 보면 우리가 여행을 간다는 거는 물론 되게 대자연이 펼쳐지는 여행도 가지만 도시 여행 많이 가잖아요, 해외에. 그럴 때 대부분 그 도시의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우리가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곳에 밀도가 적어지는 순간을 우리가 영위하는 거죠. 그게 관광객으로서 느끼는 특권인데 서울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갈 곳도 많고. 근데 우리가 늘 바쁜 와중에만 돌아다니고 또 바쁜 시간에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여행지로서의 서울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인프라라든지 이렇게 도시에 큰 강이 흐르는데도 진짜 드물고 맞아요. 산도 이렇게 있는데도 드물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그래서 이런 걸 여행자로서 느끼고 싶으면 평일에 다른 분들이 일할 때 돌아다니시는 것도 되게 추천드려요. 저도. 진짜. 네, 카페 찾았는데 서촌에 BNHR 커피라는 곳이에요. 감사합니다. 요거 링크 남겨주시면 네. 제가 또 공유를 댓글로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간일기, 건축가의 공간일기라는 책을 끼고 여행한 상상을 잠깐 이제 두 분 얘기 들으면서 해봤는데, 내가 이 일기를 쓰지 않더라도 이 책을 끼고 여행을 하면 되게 온 감각을 열고 여행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여기서도 작가님이 말하는 게 이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신선한 관점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안테나를
뾰족 세우고 다니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하루라도 혹시 혼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추천하고 싶은데요. 제가 작년 여름에 혼자 산티아고 길 위에서 읽었던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브라질 작가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명해서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파울로 코엘료 작가님이 실제로 산티아고 순례길 걸으면서 머릿속에서 떠올린 그 이야기를 소설로 만든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연금술사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산티아고예요. 그래서 산티아고 산티아고 순례길 종착지인 스페인의 산티아고 대성당에서 따온 이름인데 읽으면서는 작가 본인을 대입하면서 쓰지 않았을까? 이 길을 걸으면서 이 이야기를 떠올렸을 때는 이분이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거든요. 되게 삶에서 괴로운 상태에서 이제 길을 걷기 시작하셨는데, 이때 떠올린 이 소년의 이야기로 되게 뜨게 된 작가님이세요. 이 책을 이제 제 식으로 요약을 하자면, 나를 찾는 여정이자 삶의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요약을 하고 싶고,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시골에서 양치기로 사는 작은 소년 산티아고가 그냥 어설프게 아스라이 듣기만 했던 피라미드로 가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순례자들한테는 산티아고 대성당을 여기서는 이제 피라미드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에 가는 여정에서 늙은 왕한테 지혜도 얻고 그리고 중간에 돈도 다 잃어요. 그래서 몇 년간 그 보석상 같은 데서 5년 정도 알바처럼 일을 하다 정규직으로 채용이 돼서 되게 돈을 또 많이 벌어보는 경험도 하고 또 다시 이제 돈을 벌고 피라미드로 이제 가다가 피라미드를 포기하고 정착하고 싶을 만큼 결이 맞는 여인 파티마를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순례길을 이제 걸으면서 걷기 전에도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가고 있는 이 인생의 이 길이 맞을까? 순례길이 인생이라고 비유가 많이 되던데 그 출발을 탄생으로 비유를 하고 종착지는 죽음, 천국으로 비유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산티아고가 결국에는 피라미드에 갔던 것처럼 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가족들이 걱정하는데도 이제 굳이 제가 사람들이 많이 가는 프랑스 길로 가지 않고 포르투갈 길로 걸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산티아고의 여정이 꼭 마치 저 같았고 또 혼자서 이제 6시간, 8시간 이상 걸을 때는 혼자 산맥을 넘고 있는 산티아고를 생각하면서 걸으니까 조금 덜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즐기면서 여행하시는 분도 있지만 삶이 좀 고단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좀 의심을 품으면서 환기하려고 여행하시는 분들한테 이 책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순례길 중반부쯤 걸었을 때 그 마을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비로소 혼자 걸어도 두렵지 않은 마음이 들었던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감정을 갖게 해준 그 마을에 대한 어떤 고마움과 이 감정을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 순례자 숙소를 알베르게라고 하는데요. 그 마을에 제가 묵었던 알베르게에 그 맨 앞 책을 두고 왔어요. 그래서 책의 맨 앞장에 이름 모를 한국인 순례자한테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을 가지고 왔고 비로소 좀 혼자 걸어도 두렵지 않은 구간이 생겨서 이 마음을 내 어떤 두려움을 떨쳐버린 용기를 이 책이랑 함께 당신한테 선물해주고 싶다 하고 이제 그 책을 이제 그 길 위에 두고 와서 각자의 인생 여행 중인 분들한테 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라는 책을 추천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확실히 세실님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책에 좀 더 감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어떤 행동하게 한다든가 맞아요. 행동에 있어서 그런 장애물을 거두어주는 책들. 저도 이 책 꼭 읽어봤는데 기억이 또 안 나요. 이게 또 되게 오래된 고전은 아니지만 오래된 책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읽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나는 왜 이거를 러브스토리로 알고 있지? 러브스토리도 있는데 지금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다가 다시 가져간 거였거든요. 네. 되게 다르게 읽히실 거예요. 그래요? 진짜 다르게 읽히실 거고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이 이제 산티아고 성당까지 도착하고 돌아왔잖아요. 요즘 저는 이렇게 지금 나혜님이랑 캡 선생님을 만나고 있는데 마치 그 길 위에서 저를 도와줬던 순례자를 만난 기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만난 이 산티아고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이 파티마라는 여성이랑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피라미드에서 뭘 받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각자의 삶과 딱 연결이 돼서 삶을 여행으로 만들어주는 책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게 브라질 작가가 쓴 거잖아요. 근데 제가 걸었던 그 포르투갈 길이 브라질어랑 포르투갈어랑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 몰랐다가 그래서 작은 그 마을에 있는 도서관 찾아가지고 원서로 이제 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표지도 한번 보고 그 구글 이렇게 뭐라고 하죠? 번역해주는 사진기로 번역해주는 거 순례자 친구랑 스웨덴에서 만난 친구랑 같이 막 이렇게 보면서 그 책으로 순례자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모르는 언어라도 그 나라에서 만든 책을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진짜 멋있다.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읽힘도 있지만 그 디자인의 형태잖아요, 맞아. 일종의.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즐거움이 좀 있어요. 재밌겠다. 그런 다음 여행지에서는 그런 것도 한번 해봐도 재밌겠네요. 네. 그렇죠. 전 순례길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못했고 그와 비슷한 어떠한 버킷리스트는 아니지만 정말 해보고 싶다 정도까지가 있는 게 미국에서 버닝맨 축제라고 있어요. 사막에서 약간 그 예술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예술가일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음악 치고 맞아요. 그냥 각자 공연이나 전시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모든 걸 다 태우고 흔적도 없이 우와. 떠나는 건데 이게 미국인들은 엄청 버킷리스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닝맨 축제가 약간 저한테는 그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도전이었으나 저는 아직은 못했고 저희 이전 에피소드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어디 지역 축제 쥐불놀이 같은 걸로 버닝맨 축제. 그러면 안동에 그 하회마을에 낙화축제 있거든요. 진짜 멋있어요. 갑자기 뜨거웠지만 추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떠한 이러한 순례길이랑 버닝맨이랑 좀 어떤 것 때문에 비슷하다고 느꼈냐면 나를 아는 과정이잖아요. 네. 버닝맨도 가면 이제 그러한 디지털 기기를 좀 최소화하고 아예 없는 걸로 저는 기억을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오롯이 그냥 나 자체로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흔적을 다 지우고 가는 거. 네. 그 과정이 되게 나를 아는 과정 같았어요, 저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짐을 순례자들이 계속 줄이거든요. 생각보다 나를 알고 우리가 삶을 사는데 많은 짐이 필요 없고 그리고 많은 짐을 메고 오래 걷지도 못해요. 그게 태우는 과정이랑도 또 유사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경험을 사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 과정에서 축적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돈이 됐건 물건이 됐건 감정이 됐건 생각이 됐건 근데 결국에는 모든 축적한 것들을 이제 지우고 가는 과정이고 맞아. 지워진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고 그래서 그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했지만 못했고 근데 그렇게 아쉽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너무 아쉽다보다는 그냥 그걸 갈망했던 그 젊은 시절의 저가 그냥 추억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렇게 세실님처럼 순례길에 직접 가서 그 기억을 어떤 인생의 동반자처럼 같이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그걸 하지 못했던 그래서 하면 어떨까라는 어떤 호기심을 안고 가는 것도 저한테 즐거운 추억이지 않나 문득 생각이 드네요. 좋아요. 그러면 저희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책 잡힌 사이 오늘의 주제는 여행 갈 때 챙기면 좋은 책이었습니다. 오늘 추천드린 책은요. 윌 듀런트의 철학 이야기, 조성익 작가님의 건축가의 공간일기,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였습니다. 여러분의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3리딩리더스@gmail.com으로 책 잡힌 사이에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고민, 광고 문의를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메일은 팟캐스트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독서모임장들 책 안 볼 땐 뭐 보세요? 라는 에피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모임은 일요일입니다. 책 잡고 만나요.